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 그나마 미국 쪽 그 3,000포인트 다우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그런 시장에 비하면 약간 좀 선전을 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글로벌 증시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 부침이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죠. 자,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있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오후 5시 한 40분 정도 그쯤에 보니까 이게 상한가가 무너졌었어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시장의 불안감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그만큼 이 불안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본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상승 출발한 그런 하루였었는데 상승 출발했다가 다우 기준으로 마이너스 300포인트 정도, 나스닥도 살짝 좀 마이너스권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 어제는 미국 시장 쪽은 그나마 지금까지 저 정책 발표를 하면 하나도 씨가 하나도 안 먹혔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나온 것들은 약간의 좀 효과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쪽에서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정도 되겠죠. 환율 12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슈퍼 부양을 실시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은 연준이었어요. 연준이 이 CP를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연준이 돈을 푸는 방법은 채권을 사고, 정부에서 국채를 예를 들면요,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연준은 그 채권을 사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이 연준이 법적으로는 이 회사채나 CP는 기업어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CP를 매입을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2008년도에 예외적으로 한번 특별히 적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런 부분들을 지금 또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기업들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트럼프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집에 있어라.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생산을 했으면 이걸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올스톱 돼 버렸죠. 그러니까 또 좀 작은 경색이 일어나고, 또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사우디 쪽이 증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쪽 셰일 오일 업체들 이런 쪽도 도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었었는데, 자, 그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연준에서 사준다라면, 그쵸, 일단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해도 좀 시큰둥하던, 시큰둥한 게 아니라 반대로 반응했죠. 안 좋게 반응하던 그런 주가가 어제는 이 직접 회사에 회사채 CP를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스티븐 무니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준에 국민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국민 전체에 100만 원을 주는 방안, 이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60만 원씩 하위 50% 계층에 6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방안들, 두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미국 쪽이 이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에서도 나왔죠. 금융시장을 열긴 열겠지만 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어제는 뭐 장 초반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아주 난리를 쳤는데 이 정책들이 효과를 보면서 강하게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좀 암울한 그런 전망치들도 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미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제로를 기록할 것이다. 2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5%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JP모건 쪽에서도 미국 경제가 7월 전에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움직인 것들, 지수 움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다우가 한 5.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나스닥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나스닥이 한 6.23%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9.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 유럽 쪽들 독일 쪽도 한 2%대 정도 이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얘네들도 똑같이 움직였었어요. 이 미국 쪽이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려났을 때 이 독일 닥스 지수도 마이너스 1% 정도 그렇게 밀려났었고 또 미국 쪽이 반등하니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요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거 원달러 환율을 요 화면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짚어보면 오늘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1243원 5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17원 50전이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은 일단 뭐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니까 자, 그런 부분이 저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리게 될 테니까 그쵸,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걸 반영하는 움직임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99.737달러 거의 뭐 100에 가까이 이렇게 근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는 이런 부분 원달러 환율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차트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뭐 난리였죠. 지금 뭐, 야, 여기, 그건 누군가요? 미국 쪽에서, 이때쯤 3월 중순쯤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열흘 안에, 다우 지수가 3만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서 며칠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폭락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TV 방송이나 어떤 외신 자료들 이런 것들도 그냥 100% 신뢰를 할 건 못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TV 방송에 상당히 오래 좀 출연을 했지만 100% 믿을 건 못 돼요. 자,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TV 방송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 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시장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또 아침 시황 방송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어떤 거를 주로 짚고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좀 흉내내서 같이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좀 또 워낙 속임수가 많아서 여기서도 속임수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도 속임수가 나왔고 여기서도 속임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속임수가 워낙 많고 이 변동성 요인들이 워낙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차트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뭐 100%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시장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 가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격도 자체가 너무 큽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에 제가 봤는데 자를 들고
폭락을 하거나 그럴 때요. 자, 조그만 자를 들고 재봅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그 길이를 재봐요. 그리고 아, 요만큼이구나 하고 그 전에 반등 나왔을 때 거기다 딱 갖다 대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데 그때보다 덜 빠졌으면 주식을 안 사요. 근데 더 빠지거나 뭐 그랬으면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좀 좋았어요. 수익률이. 자, 그래서 이 이격도라는 거 뭐 요 다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면 이격도가 뭐 그 계산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라는 거니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구나.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우지수 차트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격도 자체가 너무 커요, 지금. 너무 커서 어떻게든 뭐 이런 이격도 자체를 줄이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 그 반등의 목표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빨간 선으로 기록이 돼 있는 여기 요거죠. 자, 빨간 선으로 좀 표시를 해서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21일 이동평균선 정도, 내일이면 더 떨어지겠죠. 자,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5,500 정도 뭐 그쯤에 있는데요. 자, 이게 떨어지다 보면 어디서 만날지는 뭐 한 24,000대나 아니면 좀 늦으면 뭐 23,000대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내일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도 되고요. 반등 나오는 과정이 나오면 저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아, 1차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지금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조금 높은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반등의 목표치는 21 이동평균선 정도, 그 정도로 잡고 조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제가 이 차트를 안 켜놓고 그냥 다른 화면을 켜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자, 방금 드린 얘기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등의 기틀은 지금 마련을 한 상태다. 여기서도 속임수가 나왔지만 이격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이 떨어지고 있는 이동평균선,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저쪽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참 외국인들 어지간합니다, 진짜. 보게 되면 참 이게 얼마입니까? 뭐 얼핏 그냥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어제도 만 1조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방어를 해줬죠. 이쪽 뭐 금융투자하고 뭐 이쪽에서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또 개인들은 아직도 줄기차게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나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나는지 뭐 하여튼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연기금 쪽 수급은 며칠째 조금 주식을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물 쪽 수급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이 결정적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려면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조금 잦아들고 그리고 이게 순매수로 아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반전의 계기가 될 테니까 자, 그런 거는 좀 잘 좀 체크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만 2,4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기관들 역시 한 84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선물 시장 지금 매도를 외국인들 한 1,8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도를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게 그 장 막판에 그 장중에 뭐 한 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4천억 이상 정도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장 막판에 막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제 오후장 동시효과 때 이 선물 시장을 확 좀 밀었는데 이 투신 쪽이었어요. 이 투신 쪽이었는데
아이고, 저 바보들 또 저렇게 멍청하게 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오후장 동시효과, 선물 오후장 동시효과는 3시 35분부터 45분까지입니다. 오후장 동시효과 때 얘네들이 물량을 확 내놨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좀 밀리면 선물이 밀리면서 지금 뭐 시장은 그 백오데이션 상태가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요게 조금 좀 오늘 아침에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현물 시장보다 강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일시적인 그런 수급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옵션 쪽, 콜옵션 쪽은 외국인들 79억 정도 순 매도, 금융투자는 계속 삽니다. 19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요게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콜옵션 쪽은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 풋옵션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518억이나 풋옵션을 순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만기 지나고 지난주 목요일 만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00억 이상을 외국인들은 순 매도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지금 변동성 자체가 워낙 심해져서 이 옵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옵션 가격이 시간 가치가 워낙 좀 높은 그런 상태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외국인들 이렇게 풋옵션을 1,500억이나 순 매도를 친다는 거,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쯤에서는 조금 추가로 밀리더라도 올라온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지금 수급 쪽에서는 옵션 수급 쪽에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한번 저 차트를 보면서요. 분 차트를 일단 먼저 보면서 시장 어제 흐름 보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 봉이에요. 어제 미국 다우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자, 뭐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해서 출발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뭐 오전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장중에 뭐 살짝 플러스권까지도 살짝 갔습니다. 플러스권까지도 살짝 갔다가 이거는 좀 오반가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밀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었죠. 자, 저거를 일단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약간 좀 의미도 조금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암울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한 시장이었었죠. 자, 해외 쪽이 그렇게 빠지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암울했었는데요. 자, 양선을 내줬다라는 거. 자, 여기서 양선을 좀 강하게 내줬다는 거. 물론 뭐 윗꼬리가 좀 있긴 있었지만요. 저거는 플러스권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좀 밀리는 그런 수순이었을 거고. 자, 여기서 그리고 시가가 거의 저가 근처였다라는 거. 자, 요게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거래대금이 어제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거래대금이 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양선을 뽑았다라는 거는 밑에서 어느 정도 살려는 그런 에너지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뭐 오늘 좀 이 시장도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하고 선물, 이 선물 쪽을 조금 아시면 이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기 되게 편한데 일단 현물하고 선물 가격을 보시고요. 지금 선물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어제 종가가 224.40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은 226.89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자, 요 이 저
선물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자,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런 것들 장중에 체크해 보시고, 오늘은 원달러 환율, 지금 오늘은 좀 떨어져 줘야 되는 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든가 뭐 아니면 또 조금 좀 피곤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 좀 잘 보시고요. 물론 저 수급들 이런 쪽도 연기금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잦아드느냐 수급은 그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